성경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을 불러 상립을 의논하게 하니 정창성 심해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입자는 예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왕조로부터 모두 백립을 써서 내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전함 족치는 사물을 착용할 수가 없는 까닭에 올해 이 주에 배로서 갓을 싸라고 일컬어 쓴즉 나머지 사람은 배로 싼 것을 쓰지 아니함이 명백하니 거전대로 따름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은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미 최마를 입었으면 갓만 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포로서 싸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겠습니까? 초상에 최지를 쓰고 줄곡에 백립을 쓰는 것은 점쇠하는 뜻이니 갓을 생포로 싸는 것이 상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정창손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또 산릉의 제도를 의논하니 정창성 심해 윤산 윤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산릉의 체제는 언덕을 쌓아서 넓게 성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광릉과 대수의 차이가 판이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신이 광릉을 보건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까닭으로 오로지 산물로 견고하게 쌓아서 잔디 뿌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마땅히 산물을 감하여 잔디와 흙으로 하여금 서로 연결하여 뿌리가 깊이 뻗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은 이치가 있으니 그 의논을 도감해 보이라 하였다. 산물은 석회, 세사, 황토의 세 가지를 한데 섞어 버무린 물건이다. 광중의 방회, 천회로 또는 건축 따위에 많이 쓰였다. 배산물이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음성, 진천, 충주 등지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큰 것은 계란과 같았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행대비의 제공을 받들어 영순군의 집에 빈전을 하고 백관이 공립하였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군기시 제조가 아뢰기를 이제 국효를 당하였으니 중국 사신이 나오면 채붕을 설치하는 등의 이를 마땅히 양례를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승원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저들 야인이 많은 산장을 설치하고서 최종까지 요구하는데 그 형체가 점점 우리 경내에 가까워졌습니다. 겉으로는 귀순하였으나 기미를 타서 난리를 지을지 알 수가 없으니 청근대 절도사로 하여금 몰래 장용한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산장의 형태를 염탐하여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향을 올렸다. 성조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주 부윤 이봉이 진위전을 받들고 서울에 이르러 상소하기를 신은 외람댁의 부제로서 멀리 남주에 처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마음은 비록 간절하나 과세를 재촉하는 정사에는 매우 졸렬하여 어진이를 피해 스스로 물러나려고 한 것이 대개 또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위임하신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하여 무견히 애써 머물면서 정백한 일심으로 성은에 보답하고자 매형 대수의 사신이 올 때마다 조정의 일을 물었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모든 시비는 성상께서 반드시 중의를 널리 모아서 더욱 좋은 것을 따라서 조치한다고 하니 신이 듣고는 말하기를 이는 곧 대순이 양단을 잡아 그 중도를 쓰는 뜻이다고 하였는데 근자의 건주의 야인이 평안도, 황해도, 양도를 거쳐 들어와 공무를 바치겠다고 청하니
상상께서 모든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고 드디어 이를 윤허하겠다고 하니 신은 밥을 대하여도 밥 먹는 것조차 이쯤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신은 전하를 왜 깊이 개교하여 분명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저들 야인이 이 양도를 통하여 들어오면 그 불과한 것이 다섯이 있습니다. 저 양도는 해마다 쉽게 농업을 잃어 인민이 쇠잔하고 영로의 고단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만배나 되거늘 하물며 본조와 중국의 사명이 관계가 서로 바라보며 계속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백성이 호방하고 건장한 자는 몰래 동령이로 도망하고 노약한 자는 수훈하는 괴로움에 고달파 쓰러져 날로 파리하고 세잔한 데 이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근년에 정동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짐을 실음이 매우 많아짐과 진언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 수훈의 번거로움은 전일에 갑절이나 되어 그 전에 파리하고 세잔한 자는 오히려 자존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데 또 어찌 다시 한 패단을 만들어 우리 백성을 구박하고 우리 백성의 고혈을 걸어서 야인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에 불과한 것이요 더구나 양도는 절험의 관방이 없어 극성과 같은 관은 진실로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으니 그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도로에 구부러지고 고둠을 적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다 알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왕도와 건주인은 상거가 멀지 않아 수백 리에 지나지 않으니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병고가 있게 되면 반드시 조석 사이에 당도할 것이니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만약 저 영안도의 경우 도로로 말하면 만 열이나 멀고 허미한 것으로 말하면 철령이 있고 함관령이 있으며 또 마천령, 마운령이 있어 이른바 백이의 중간이니 만약에 건주의 야인이 이 양도를 통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권사로서 대답하기를 여기는 중국의 사명이 왕한하는 길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와 사살의 통함을 알면 반드시 형노한 군사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영안으로부터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국가의 영광 계책이 될 만합니다. 저들이 만약 진심으로 향화할 마음이 있으면 어찌 도로 먼 것을 꺼리겠습니까? 진심으로 향할 마음은 있지 않은데 경솔하게 우리의 허약함만을 보이는 것도 또한 둘의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양도의 병사는 주거와 같이 약한 병사이고 영아는 진초와 같이 강한 병사입니다. 양도의 쇠잔함은 주거의 군현이고 영안의 부함은 진초의 부고와 같습니다. 어찌 진초의 부강함을 버리고서 바로 적인에게 주거의 잔약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세세에 불과한 것이고 야인은 우리의 종류가 아니니 그 마음이 반드시 다릅니다. 오면 거절하지 않고 가면 뒤따르지 말아서 약간 기미만 가할 뿐이지 어찌 심장부에 두어 가볍게 우리의 허약함을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내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조근하고 빅문하는 것은 바로 사대 교린의 의인이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 광무가 옥관을 패하여서 여기에 패백을 사양하였어도 오히려 한가의 다스림에 해롭지 않았으니 저 건주 야인과 반드시 서로 통함을 기다린 뒤에 우리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어찌 말 수 있는 것을 말지 않고서 후일에 화태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다섯의 옳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양계의 땅을 두루 보아서 친히 그 일을 보는데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어찌 견문하는 것도 없이 망령되이 전하에게 진달하겠습니까? 정해년에 신이 외람되게 세조의 은총을 입어 정원을 승핍하여 예산을 친히 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침 이 해에 이만주의 아들 이두이가 도망한 노자를 추축하여 우리의 경상까지 왔다가 돌아가던 도중에서 그 종에게 살해를 당하자 세조께서는 그 즉시 문무의 대소조신에 의논할 만한 자와 이를 의논하시기를 이제 이 두이가 우리 경계에 왔다 증로에서 죽었으니 반드시 변경의 틈이 생길 것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하니 혹은 말하기를 만약 변환이 있으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가서 토벌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변장은 문무를 겸자한 자를 택하여 성벽을 견고히 지키게 하고 만일 이만주의 사자가 오면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게 하소서하여 중의가 분운했는데 세주께서 마침 이 극견으로 만포 줄제사를 삼아 가서 지키게 하고 하교하시기를 평안도는 변비가 심히 허술하니 우리나라의 변화는 마침내 반드시 여기에서 있겠다 하시고 또 세조께서 매양 먼 곳 사람을 가상히 여겨 납관하여 비록 유구의 먼 나라라도 또한 그 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주의 야인이 내 이래로서는 처음은 오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즉시 깨닫고 드디어 그 길을 폐쇄하고서 뒤에 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며 반드시 대답하기를 마땅히 함길도의 후문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청함이 혹 간절하더라도 세조께서 거절하기를 심히 굳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평소에 복응한 대략입니다. 이제 조정은 세조께서 서쪽을 돌아보시던 진념을 잊고 건주의 야인에게 지름길을 열어주시어 주어서 우리나라의 금대가 이지러지고 소홀함을 보이시니 어찌할 생각입니까? 시전에 말하기를 허물되지 않고 있지도 않음은 모두 옛 전장의 따름이다 하였고 맹자의 말하기를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서 허물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옛 관방에는 집신의 금법이 있었는데 이는 백성이 유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변장에게 특명하시어 바로 압록강 위에 방수를 설치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몰래 도망하는 근심을 없게 하시고 세조께서 이룬 시책을 준수하시며 광무가 관을 패함을 본받아 추요의 말이라도 패하지 말으시고 유엄을 내려주시면 양도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그러나 야인이 의리를 사모하여 효순하는데 그 귀부하는 길을 막으면 변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내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관계는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이다. 백이는 방어가 튼튼하여 적의 100배가나 되는 유리한 지세를 말한다. 원래 진나라의 함곡관이 험자의 두 사람이 100명을 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후문은 우리나라에서 동북면 여진과 공적으로 통례하던 관문이다. 시대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였다. 북문이라고도 한다. 집시는 신문하여야 할 죄인을 잡는 일이다. 주요는 꼴군과 나무꾼이다. 즉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성조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6일 무자원 첫 번째 기사 사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성조실록 154권 3권 성종 14년 4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산릉도감 제조 홍응 허종이와 쌀에기를 산릉의 역사는 사람이 흉년으로 인하여 이 양곡을 가진 자가 대개 적음으로 전에 환자 100석을 주었으나 이미 다 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충청도 황해도의 백성이 서로 잇따라 와서 역사를 하니 400석을 더 주어야 굶주림을 면할 것입니다. 산릉은 광릉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정자각을 중간에 옮겨 구조하여 탁제를 한 가지로 하면 매우 편하고 공력도 또한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환자는 호조로 하여금 의논을 아르게 하라. 정자각을 옮겨 설치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했느냐 하니 홍응 등이 대답하기를 하나의 정자각을 지어 조석으로 함께 제사함이 마땅합니다. 대저 세속에서는 고비의 무덤을 함께 함으로 3년 안은 모두 흉내로서 제사하는데 이제 양릉의 제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예조로 하여금 옛 제대로 상고해서 아르게 하였다. 정자각은 능 안에 정자 모양으로 지어놓은 제전이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성조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이 빈전의 향을 오리었다. 성조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의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이번에 오는 야인, 문, 가을, 거 등은 불령에서 유의한 임무를 수행한 공이 있으니 논상의 일을 의논하여 아래라고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문, 가을, 거, 박가로, 이, 오을지게, 동포단계는 예사하는 외에 청몽
청목면, 홍목면 각각 4필, 내장 부유서급 각 하나를 별도로 내려 주심이 어떠한가 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용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찬송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야인으로 내주하는 자는 비록 공이 없다 하더라도 의뢰 상사가 있거나 하물며 이제 문, 가을거 등은 임무를 추세하여 잘못 공로가 있음에 이리까 예조에서 아랜데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문, 가을거 등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솔선하여 쇠안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으므로 후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효한 나머지 무리를 아직도 다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이들을 후상하지 않으면 뒤에 성심껏 힘쓰는 자가 없을 것이니 예사하는 외에 청목면 각각 4필, 홍명문 각각 2필, 사장 부유석 각각 2장, 2장 부유석 각각 1장씩을 별도로 내려줌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야인, 문, 가을 그 등이 올라올 때에 마땅히 다시 중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 유의한 사람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으니 이제 별도로 내려주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청목면, 홍목면 2필을 더하고 유석 각각 1장을 더하여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써 수요하는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문, 가을 그 등은 이미 공이 있다 하여 불러오게 하였은즉 마땅히 후상을 더하여 그 공을 보답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의한 인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으니 적은 소비에 인색하여 대계를 이름은 더욱 불가합니다. 각각 청홍면, 홍목면 10필, 유석 2장을 주어서 그 마음을 흥기시켜 후일의 공효를 책임지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문, 가을거 등이 유의한 임무를 수행할 때 명을 받들고 왕래하여 별도로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올라오도록 불렀으니 이제 예사하는 외에 단지 면포와 유성만 주는 것은 이 모두가 상사하는 물건이니 그 뜻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또한 논상하고 노래하는 뜻에 어그러집니다. 토한 도자 구조대 각각 1, 유문 의복 각각 1령을 더 별사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 장례를 권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아이고 많이도 준다. 성종시로 153관 성종 14년 4월 27일 개축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광릉의 재래는 의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대부가에서는 이미 어미를 부묘에 부장하면 3년 안에 그 아비를 아우러 제사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 어찌 다 예문에 의하였겠습니까? 다만 인정의 부득이한 데서 나왔을 뿐이니 국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혼왕후의 상은 세종의 앞에 있었고 세종은 그 능에 합장하였으니 그때 3년 동안 같이 제사한 것은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왕의 상으로서 왕후를 병제하였으니 예의의 순함이 되고 또 유명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왕후는 세종을 위하여 응당 참최 3년의 복을 입어야 할 것인즉 병제할 즈음에 흉례를 순용하여도 좋으나 이제는 대왕 대비의 상이 세조의 뒤에 있어서 왕비의 상으로서 대왕을 병제하니 인정으로 인하여 이를 말하면 비록 편하더라도 예로는 불순함이 됩니다. 가령 조석의 상식을 대왕과 병제하여서 만약 길복을 쓰면 경이하게 최주를 벗을 수가 없고 만약 흉복을 쓰면 흉례를 대왕에게 주하여 쓸 수가 없으니 예의에 있었으나 형편에 있어서 크게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제와 상제의 두 제사를 또한 대왕에게 행하면 더욱 근거되는 것이 없으니 별도로 정자각을 지어 두 제사의 길흉을 각각 쓰는 것이 예의에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금으로 제왕은 합장한 자가 매우 많으니 이른바 예문이라 시대마다 각각 부동합니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고제를 상고하게 한 뒤에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여야지 용이하게 논의하여 정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여조에서 아린 것이 의견에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상인의 일로서 말하면 부모가 무덤을 한 가지로 하면 또한 아울러 제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훈왕후께서는 세종의 앞에 있어 조석으로 아울러 제사함도 마땅하나 이제는 왕후의 상이 선왕의 뒤에 있으니 순전히 흉내만을 쓰면 불가합니다.
더구나 광릉의 정자각을 옮겨 설치하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나 장차 영동령 이상에게 묻겠다 하였다. 연제는 기년에 지내는 제사이고 초상에서 13개월 만이다. 상제는 2년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에서 25개월 만이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7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하성부원군 정현조가 빈전에 향을 어리었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복선이와 쌀에기를 전체 때에 이중한 수령은 별자로 환차한다는 것이 이미 법으로 세워졌으나 그러나 충청의 백성은 삼적께서 행행한 까닭으로 곤패함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농사철이 오니 추분 전에는 채차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전체는 도목정사를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는 법이다. 상이면 최하이면 전이라 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박승손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유의 18령 면포 42피를 보내니 그 불령의 유의인을 수여하였을 때 유공한 자, 임야, 신소 등에게 각각 유의 2령과 면포 3피를 주고 양양손, 김영미, 최맹중, 이의, 아을가무, 전검산, 이의 구랑계, 이견주, 김호곤에는 각각 유의 1령, 면포 3피를 주고 유기동, 동흥귀, 이달생, 동두친거, 동명손, 이금동은 각각 유의 1령 면포 2피를 주어 그 노고를 갚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영돈령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내 처음에 빈전을 모시려고 하였으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빈전에 여차를 만들어 거처하고 제공을 모시고 상릉에 갔다가 현궁을 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돌아오려고 하였더니 승정원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성빈한 곳이 철로하고 협의하여 여차를 만들 만한 곳이 없고 산능의 공력은 바야흐로 일으켰는데 또 여차까지 경영하면 역사를 병거하게 되어 쉽게 진행되지 못할까 합니다. 또 도성을 버리고 여러 나라를 밖에 계실 수가 없는데 더구나 살림에 흑비가 내려 오래 머무름이 마땅하지 못함에리까 하고 정창선 등이 다시 불가하다는 뜻을 진달하기를 강력히 청하여 마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산능의 행처는 경등의 말을 따라서 아직은 정지하겠다 하고 이어서 동부승지 이득승에게 명하여 가서 여차의 편의 여부를 살피게 하고 이었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양정께서 여차에 거처하시면 불가한 까닭으로 내 정지하게 하였으니 그것을 수치하지는 말라 하였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졸곡 후 3년 안에 배표할 때 백관은 전례에 의하여 조복을 입되 악은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으며 의장은 단지 창산선 5장만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제한대군 이현이 빈전의 향을 올리었다. 성조실호 153권 성종 14년 4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득승을 보내어 양전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이득승이 내교를 받들어 아뢰기를 이달이 벌써 바뀌었으니 우리들은 5월 주 1일에 빈전에 가겠습니다. 이제 들으니 주상께서 단오일에 장차 빈전에 거동하신다고 하나 주상께서는 신체가 편안하지 못하니 원컨대 거동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이득승에게 명하여 다시 양전에게 아뢰기를 초하루는 달이 바뀐 지 오래지 않고 초하루 제사는 백간이 공립할 것이니 생각컨대 반드시 소란하고 시끄러울 것입니다. 초4일에 양전께서 빈전에 거동하여 유숙하시면 신도 또한 초5일에 가겠습니다.
신이 지금은 비록 편안하지 못하나 질병은 아니오니 천천히 기후를 보아서 가겠습니다 하니 양전이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로 153권 성종 14년 4월 2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영해부 지면의 길이 7척 너비 27척 남짓한 땅에서 낮에는 연기가 오르고 밤에는 화광이 있어 흙 반척을 팠더니 화기가 치성하고 사석이 불을 이루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천화가 내려와 불살한 것이라면 이것은 진실로 제2의 큰 것이며 반드시 인군이 정치에 골실함으로 말미암은 일이나 이제 이 지화의 일은 자못 단망함을 거쳤으니 인심을 놀라게 하기에 족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실지가 아니면 그 수령을 죄주어 사람의 의심을 풀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진실로 성류와 같습니다 하므로 내가 이 효지와 겸사복 황형을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산호 김생이 본주 남관을 모살하고 그의 처 권덕은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청가대 끝까지 추국하여 저주해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덕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사은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권등은 그 지압이 김생의 귓속말을 듣고는 이미 그 정상을 알고서도 놀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를 가지고 봉개하여 한 가지로 모살하였음이 매우 명백하니 형조에서 아랜드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노주의 사이는 군신의 분별과 같으니 만일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존경이 불가하거나 하물며 권덕은 일의 모의에 참여했으니 어찌 감히 경이하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의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갑자기 중형에 두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누가 되니 형주의 쌀인 대로 끝까지 추국하여 다시 아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김생이 본주를 죽이려고 모든 노비로 더불어 모의한 것이 이미 오래였고 권덕은 김생의 처가 되니 어찌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동무하였다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덕은 남관의 비가 아니며 남관은 비록 포악하다 하더라도 권덕의 일에 관여함이 없었는데 권덕이 무엇이 괴로워서 죽이려고 하였겠습니까? 또 그 여인은 작적할 때에도 또한 소용이 없으니 김생 등과는 반드시 모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술을 가지고 왔을 때 비록 그 모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부인으로서 지아비의 명을 따름이니 지아비가 비록 도리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동무로서 논하여 극형에 처한다면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하니 명하에 다시 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서거정 이극정은 의논하기를 김생이 주인을 죽이려고 한 모의는 일족일석이 아니니 그의 처 권덕이 어찌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생이 주인을 죽이던 날에 귓속에다 대고 몰래 말하여 그 정상을 알았음이 매우 명백하니 다시 끝까지 추국하여 정죄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승선은 의논하기를 노주의 사이는 군신의 의와 같으니 나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용서할 수 없거늘 하물며 권덕이 드러나게 동무한 정상이 있음에리일까. 이제 끝까지 추국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의옥으로서 의논함은 불가하니 형제에서 아린대로 시행하소서 하렸다. 존경은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가벼운 죄를 따라 처단함을 말한다. 성경시록 153권 성종 14년 4월 2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신준을 가정대부 고양군으로 노공필을 가정대부 병조 참판으로 이서장을 가선대부 전선군으로 한일을 가선대부 서양군으로 김명률을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으로 이공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최응현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이계동을 가선대부 영안북도 절도사로 김언경을
가선대불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이괴을 절충장군 경상주하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관각 당상관과 홍문관을 불러 대행 대왕 대비의 시호와 능전의 호와 제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윤필송심에 노사신 권감 이 등령이 의논하기를 지 어미는 지 아비를 따르는 것인데 이제 대행 대왕 대비의 세 능이 광능과 비록 혈은 달리하였더라도 같은 골의 안에 있으니 따로 능호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능이 이미 혈을 달리하였으므로 정자각은 마땅히 따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아버지의 무덤 안에 부장하면서 3년 안에 그 아버지를 함께 제사하니 비록 예문에는 실린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으로서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는 인정에 인연하는 것인데 신도로 추구하더라도 어찌 서로 멀겠습니까? 문소준의 예의에 의하여 종친이 번갈아 가면서 길례로서 함께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육, 이칙, 이맹현, 이세필, 유윤겸은 의논하기를 송나라 인종의 자성왕후 주씨를 인종의 영소릉 북쪽 220보 지점에 부정하였는데 능의 다른 친구가 없고 여러 능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제 이 예의에 의하여 동서로 칭호를 분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정작학은 한 곳에 집합되어 있으면 이래 구애됨이 많은 것은 과거 예조의 의논과 같으니 각각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 성건, 김종직, 민사건, 신종호, 안윤손, 김흥기, 송질, 이균, 황계옥은 의논하기를 역대 황후를 부정한 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지만 능에 딴 칭호가 없고 모두 황제의 능호를 썼으니 이제 대행 왕비의 능호도 광능으로 이끌고 만약 구별하여 이끌을 때가 있으면 박태우의 장남 릉과 염황후의 공북능의 예의에 의하여 동광능으로 일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산능은 비록 광능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같은 혈이 아닌데 만약 정작을 따로 세우지 아니하면 신로가 꾸불꾸불하여 사체가 방해로움이 있으니 따로 정작을 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광능에 아울러 제사하는 일은 이것이 합장하여 함께 제사하는 예가 아닌데 길경을 서로 저촉되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 광능과 더불어 제사하지 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정창손 등이 여러 사람의 의논으로 대행 대비의 시호를 정희로 올렸는데 그때 생각하여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이요 공이 있어 사람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것이 희이다. 전호는 태경으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대행 대비의 존호를 더 올리고자 하는데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세조의 존호와 자수가 서로 같으니 더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행 대왕 대비는 대행은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올리기 전의 존칭이다. 부정은 합장을 말한다. 신도는 신령이 통행하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길이다. 성조실록 154권 성조 14년 5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충흥부에서 아래기를 신등은 엎드려 듣건대 상상의 몸이 편치 못하다고 하시니 놀랍고 두려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한 몸은 종사에 관계되므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고기를 오리게 하고 조리하며 보호하소서. 예의에 상중에 병이 있으면 육즙을 마신다는 글이 있으며 또 우리 세종께서도 복중에 병이 있었으므로 졸국 전에 고기를 오리게 하였으니 조종께서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내 병은 상에 누워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상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내 나이가 아직 30이 못 되었는데 반드시 고기를 먹은 뒤에야 몸을 조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대저병은 시초에 삼가지 아니하면 마침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전하께서는 부귀한 환경에서 탄생하고 자랐으므로 만약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반드시 병이 날 것입니다. 더구나 병환이 나셨으니 더욱 마땅히 권도에 따라 신민의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소서. 나를 달로 계산하여 27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니 경등은 말하지 말라. 나를 여릉왕 창읍왕으로 만들려는가 하였다. 정창성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여릉왕 창읍왕은 송나라 여릉왕과 한나라 창읍왕을 말하는데 모두 상중에 고기를 먹고 방탕하였으므로 세인들이 비난을 받은 왕들이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슬퍼하여 병이 나니 의정부 중헌부 6조의 당상의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비록 모후가 계시고 아래로 신민이 있는데 비록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으시더라도 어찌 정사의 큰 계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의에 병이 있으면 육즙을 써서 그 반찬을 돕는다고 하였고 우리 조종의 세조께서도 초상에 계시면서 일찍이 권도에 따랐으니 원하건대 신등의 말을 힘써 따르시어 양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에 청하는 것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아직 강장할 때이므로 비록 육즙이 아니더라도 손상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더구나 세조의 일은 오늘과 다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굳이 청하기를 거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정창선 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몸이 편치 않으시니 청컨대 단호에는 빈전에 거동하지 마소서. 그리고 육즙을 오리지 못하게 하시면 향원을 조금 오리게 하여 기체를 조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호제사는 경등의 말에 따라 정지하겠으며 향후는 내가 본래 마시지 못하나 근간의 양전의 정교를 받들어 때로 조금씩 마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변 이 목선이 와서 아뢰기를 전 첨장 최응현은 전함으로써 이제 본부의 지비로 임명하셨는데 비록 백관의 행동은 모두 사헌부에서 규정하므로 집인은 백의로 수반하게 할 수 없으며 또 최모는 추복하게 할 수 없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응현을 바꾸라 하였다. 백의는 무의 무관의 사람이다. 최만은 참체나 자체 때의 상복이다. 추복은 상변을 당하였을 때 어떤 사정에 의해 입지 못했던 상복을 뒷날에 가서 입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청풍군 이원이 대행 대비의 초상을 당하여 여기 호나모를 간통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고 인하여 가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 주화의정 윤필상 주화찬성 서거정 병조판서 권감 우참찬 이극정이 문안하자 전교하기를 정세가 감함이 없다 하였다. 정창순 등이 아뢰기를 상상의 기체가 병으로 편치 못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정세가 감함이 없으니 청컨대 육즙을 올리게 하여 조리하고 보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병은 기거 동작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육즙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낫겠는가 하였다.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한 몸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한갓 작은 예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증세가 만약 깊어지면 비록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신등의 말한 바는 역시 예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산교하기를 고기를 먹는 것은 마음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아래 사람이 들으면 모두 말하기를 주상께서도 이미 고기를 먹었다고 하여 모두 본받을 것이니 그러면 몸소 실천하면서 아래 사람을 거느리는 도리에 어찌 되겠는가? 내가 먼저 고기를 먹고는 중국 사신을 대하여 거짓으로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는 자기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예문에 이른바 병이 나으면 점과 같이 한다는 말은 반드시 병이 심한 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대저 상을 당하게 되면 기운과 몸이 여이고 약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어 부지하게 한 것인데
만약 초상의 고기를 먹고 몸에 조리해 보호하면 어찌 지팡이를 짚을 필요가 있겠는가. 되풀이하여 생각하건대 마음에 미안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창선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맞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복선이와 쌀이기를 전일의 이조 한성부 당상관과 낭청 수십 여원이 창기를 불어서 관현을 갖추고 무리를 모이어 방자하게 술을 마셨으니 자뭐 조정을 두려워 공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맹린의 단망을 바꾼 것은 비록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세운 뜻 일이 아닌데 감히 사법부정 윤기반과 서로 바꾸게 한 것은 김맹린을 좋은 벼슬에 제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청근대 국문화수산이 전교하기를 재상이 마침 제사한 뒤에 음복하고 사후하는 것은 무방할 듯하며 사후하고 음복하면 음악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먼저 단낭을 바꾼 것이 많은데 상부에서 그것을 다 추국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복선이 아뢰기를 정조의 분경법을 두는 것은 청탁하는 조짐을 막기 위함인데 무리를 지어 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분경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장학원 제조는 애당초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서 창기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 놓아주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단망의 일은 하나하나 추국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이 뒤로는 바꾸는 것은 모두 산망을 갖추게 하면 신하가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단망은 관리를 첨가할 때 대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 예에 따르지 않고 한 사람의 후보자만 추천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가승지 이유인이 양전의 전거를 받들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재상이 고기를 올리도록 청하였으나 주상이 굳이 거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두통과 식상의 증세는 가볍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저병은 마땅히 때에 미쳐서 치료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약 깊고 중한 데 이르면 약으로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병이 그치면 처음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우선 허락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그치면 무엇이 옳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세종의 상중에 세조께서 병 때문에 고기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세조는 대군으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더구나 주상의 한 몸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니 원컨대 주상은 예경과 조종의 일을 상고하여 힘써 따르시오 하였는데 우구승지 김여색에게 명하여 양전에 대답해 아뢰기를 신이 현재 약을 먹고 있으니 5, 6일을 기다려서 나지 아니하면 신이 마땅히 고기를 먹겠습니다 하였다. 양전에서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약을 먹고 나지 아니한 뒤에 육즙을 올리게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픔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행대비께서 평상시에 항상 주상의 평안을 원하셨는데 이제 만약 고기를 올리게 하면 하늘에 계시는 영혼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청근대 우리의 말을 따르시오 하고 또 이 유인을 보내어 청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고기를 올리게 한 뒤에 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 유인이 이를 갖추어 아뢰자 임금이 이 유인으로 하여금 양전에게 복명하게 하기를 내교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덕원군 이서가 빈전의 향을 올렸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헌납 이종륜이 와 쌀이기를 전자의 대행 대비의 빈전을 성 밖에 마련하고 양전께서는 성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것은 행궁에 병의 기운이 있다고 했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전께서 나가서 빈전을 모시니 그 병을 피하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양전께서 오래 성 밖에 머무르시는 것은 사실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행궁이 안정되었으니 빈전을 모시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나도 처음에는 가서 모시고자 했으나 마침내 병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 종륜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사제는 얕고 드러나서
양정께서 오래 계실 수 없으니 청컨대 빨리 개포하여 별전을 행한 뒤에 곧 황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은 황후는 자주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머물러서 빈전을 모시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그대들의 말을 양전에 아뢰겠다 하고 주하승지 김세적에게 명하여 이 종륜의 말 한 말을 양전에 아뢰었는데 양전에서 전교하기를 우리가 당초에 빈전을 모시고자 하였으나 주상께서 굳이 청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여 본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때와 달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빈전을 모시다가 발인을 기다려서 돌아오고자 한다. 간언에서 비록 말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궁이므로 군사의 호위가 있는데 오래 머문들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3일 갑오 6번째 기사 대행대비 도서 둘을 내오게 하였다. 하나는 옥으로 된 것인데 새기기를 내교지보라고 하였고 하나는 상하로 된 것인데 새기기를 채천지보라고 하였는데 빈전에 안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4일 을미 첫번째 기사 오제를 정인사에서 베풀었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4일 을미 두번째 기사 양전이 빈궁에 거동하였다. 임금이 주어부 승지 권건을 보내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와서 말하기를 빈전은 낮고 좁아서 오래 머무르실 수 없으므로 제사한 뒤에 곧 환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양전께서 당초에 빈전에 계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두세 번 청하여 성안에 계시게 하였는데 이제 빈전을 모시기를 결심하셨으니 아무리 청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고 하셨는데 이제 생각하니 과연 말한 바와 같습니다. 단후 뒤에 황궁하셨다가 제사 때에 빈전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양들이 전교하기를 주상께서 병으로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빈전에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몸이 편안하니 빈전을 모시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건대 호위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우리 마음이 편함으로 명을 따르지 못하겠소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5일 병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 충훈부 6조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5일 병신 두번째 기사 빈전에서 단오제를 행하였는데 백관들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5일 병신 세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조판서 정괄 등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가에 크게 모여서 아부하는 자로 하여금 때를 지어 오게 하여 무리를 이루게 하였으며 장억은 제조 변포는 친히 기공을 거느리고 와서 그 뜻을 기쁘게 하면서 술상을 늘어놓고 음악 소리는 하늘을 울렸으니 이는 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우연히 분경을 범하면 죄가 유천에 이르고 두어 사람이 마침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범하여도 벌을 용서하지 아니하는데 이제 이 범한 바는 이 두 가지 죄보다 중한데도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분경과 회음을 금지하는 법령을 아울러 없애는 것이 가합니다.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법에 의거하여 주의를 다스려서 분경과 외람된 폐단을 막고 정사를 잡고서 법을 무시하는 조짐을 방지하소서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6일 정료 첫번째 기사 의정부 충원부 6조와 종친이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6일 정료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빈전에 가고자 하나 요즘 몸이 편치 못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세좌 등이 아뢰기를 상상의 몸이 이제 마침 병으로 편치 않으시니 낫기를 기다려서 몸소 전례를 행하여도 아직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6일 정료 세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이세좌를 보내어 양전에게 아뢰기를 빈전에 옮겨 계시는 것을 사관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빈전이 얕고 드러나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제사 때를 당하여 자족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했는데 내교에 이르기를
주상의 이청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빈전을 모시는데 애워싸고 호의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얕고 드러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온 것은 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빈전을 모시기 위한 것인데 무엇이 옳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세자가 굳이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6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법이라는 것은 바로 천하 만세의 공정한 것이므로 소원한 소민이라 하여 반드시 벌을 더하고 기근한 대신이라고 하여 사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한번 흔들리면 착한 일을 하는 자를 권할 바가 없고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바가 없을 것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모여서 마시고 분경을 금하는 것은 법령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정괄 등이 분경의 법을 무시하고 모여서 마시는 법령을 범하였으니 전조 대신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습니까? 이제 범한 바가 이와 같은데도 전하께서 용서하시니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소원한 소민이 법을 범하는 것은 죄를 주고 귀건한 대신은 범하는 것이 있어도 놓아준다 할 것이니 일정한 법을 가지고 적용을 다르게 하면 귀건한 대신은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소원한 소민은 권하고 힘쓰게 할 바가 없을 것이니 이러한 패풍을 이루는 것은 모두 정갈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큰 길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풍악을 울리고 어울려 마시면서 조금도 끓이는 바가 없는 것이 이같이 지극한 데 이르렀으니 집에서 분경하는 것이 어두운 밤이면 저자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셋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갈등이 전조에 있으면서 사람을 뽑은 것이 한결같이 사사로움이 없는 데서 나왔겠습니까? 국가에서 믿고 사람을 가려서 등용하는 것은 2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조에서 법을 무시하고 끓임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데 장차 저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변포도 장학은 제주로서 친히 기공을 데리고 모든 악기를 전부 진열하여 정괄 등의 뜻을 맞추어서 전조에 양을 떨면서 아첨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그 죄가 같습니다. 마땅히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이는 우연한 일이니 덜어줄 수 없다 하였다. 우연한 일이라.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6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장군 이성이 빈전에 향을 올렸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충문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감찰 최진이 와서 아뢰기를 신을 버린 첩이 이제 맹인이 되어 본부 대문 밖에서 신을 욕하였으니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승정원에 명하여 그 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아뢰게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최진이 버리고 이별할 때 제 물건을 빼앗고 주지 아니함으로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옷깃을 잡고 사정을 진술하고자 한 것뿐이며 업신여기고 욕보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나의 억울함을 품은 형상을 진술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일이 몹시 비루하니 감찰을 바꾸라 하였다. 성조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7일의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철견 등이 상소하기를 무릇 제사의 집사를 정하는 것은 2조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고 싶은 바가 아니면 스스로 차지할 이치가 없습니다. 이제 선잠제사에 박안승이 헌관이 되었는데 해조의 참의이고 신경이 전사관이 되었는데 해조의 생랑입니다. 그리고 판윤 정승조가 헌관이 되고 서윤 김질이 집례가 되었으며 참군 두 사람과 장하군 관운이 집사가 되었으니 모두 그와 친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을 맡은 관원은 그 기공을 거느리는 까닭이며 참판 주익정이 현명 헌관이 된 것은 그가 다니는 길이 그들이 모이는 곳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에 미쳐서 정과 변포는 까닭도 없이 때를 지어 와서 모두 모였으니 그들이 모이기를 계획하고 기약한 것이 어찌 일조일석의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공명과 부귀는 사람이 다 같이 하고자 하는 바인데 만약 의연하게 전리와 청렴으로서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 자가 아니면 당루자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는 자가 드뭅니다.
국가에서 분경을 금하는 제도를 마련한 까닭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관 등이 자신의 전형하는 책임자가 되었으니 나라에 법령이 이처럼 엄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평상시에도 공경하고 삼가해야 하며 다닐 때에도 사람을 피하여 성상께서 위임한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인데 이제 행한 것이 이와 같으니 전조 대신의 체면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가령 정괄 등이 간략하게 두 서너 동료와 더불어 몸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서 혹은 술을 마시거나 혹은 화를 쏘았다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꺼리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이르는 것이 과연 혹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국법을 범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제 정괄 등은 도성 문 큰 길 곁에서 크게 모였습니다. 손님으로 말하면 수가 20명에 이르는데 모두 재상들로서 높은 벼슬아치이고 기공으로 말하면 14명에 이르는데 모두 풍악을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상이 낭자하고 노래와 춤이 어지러졌으며 분주하게 공급하는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고 길을 가다가 말을 멈추고 손을 이마에 대고 곁에서 구경하는 자도 얼마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거만스럽게 뽐내는 모습과 어깨를 움츠리면서 아츠마야 웃음 짓는 태도를 대략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법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이 있는 자라면 과연 이와 같겠습니까? 정괄 등의 범한 바가 이처럼 지극함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내버려 두고 처벌하지 않으시니 신등 극이 의혹됩니다. 분경을 금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인데 더구나 대낮에 모여 분경하는 자체가 이미 드러난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옛부터 비롯되었는데 술을 금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미워한 까닭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빨리 정괄 등의 벼슬을 파면하여 정사를 잡고 권세를 부리며 법을 무시한 죄를 징계하소서. 그리고 변포는 자신이 장엄한 제주가 되어 친히 성악을 거느리고 집정자에게 아첨하였으니 행실이 나쁨은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아울러 그 직임을 파면하여 간사하게 권신 요직에 아침하는 조짐을 마그소사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생랑은 이를 나누어 맡은 낭청이다. 당노자는 당국자이고 성악은 노래와 음악 곡 악공을 말한다. 성종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충흥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54권 성종 14년 5월 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이 아뢰기를 좌도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가 모두 울산 땅에 있어 백성의 패단이 매우 큽니다. 청거대 영변의 예의에 의하여 울산은 도읍으로 올려서 부사와 판관을 두되 병마 절도사에게 부사를 겸임하게 하고 또 한 영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패단이 줄고 백성의 힘이 조금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병조 및 일찍이 경상도 관찰사 절도사를 지낸 자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울산의 이런 신의 소견이 감사가 아랜 바와 같으니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윤엄 이철견 구문신 하숙부 구겸 이 서장은 의논하기를 병사가 울산을 겸해서 다스리게 되면 그 패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한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수영을 다대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김자행 이 약동은 의논하기를 병사가 울산을 겸해서 다스리게 되면 두 관아의 지대와 맞이하고 전송하는 패단이 더욱 심할 것이며 병령과 수용도 옮겨서 설치할 만한 적당한 곳이 없으니 모두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김영류 경유공은 의논하기를 울산은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공사가 매우 복잡하므로 병사가 겸해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 두 영이 모두 한 고을 안에 있는 것도 적당치 못하며 다대포는 배를 정박시키는데 적당하므로 수영을 옮겨서 설치하기는 가하나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다대포는 지세가 바다 쪽으로 들어가 있어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구원병이 갑자기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을 원컨대 선군을 많이 세워 제포와 부산포 예의에 의하여 성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간훈은 의논하기를 수군과 육군의 장수가 한 고을에 함께 있는 것은 병법에 끓이는 바이므로 적당치 못한 듯하나 옮겨서 설치하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패단이 생길 것이며 또 큰 해가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권감 노공필 이맹현 이세필은 의논하기를
만약 관찰사가 아랜대로 한다면 줄도사 판관은 모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임무인데 그 공돈하는 패단이 반드시 지금보다 심할 것이며 백성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수군과 육군의 대장이 모두 한 고을 안에 모두 매우 가까이 있으니 만약 사변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 영이 동시에 적을 만나면 서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병령과 수영이 각각 딴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계책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의논이 들으니 병령은 좋은 형세의 땅에 운거하여 성도 완전하고 튼튼함으로 옮길 수 없다 하며 다대포는 비록 우도의 끝에 있으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서 배를 정박시키기가 적당하므로 진시로 요해지가 되니 수용을 여기에 옮기는 것이 진시로 이익이 됩니다. 만약 이 포가 우도의 수용과는 몹시 가깝고 자두와는 멀리 떨어져서 만일 적변을 만나게 되면 미처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그럴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대저 주장이 중한 병력을 가지고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와 꼬리를 서로 구원하게 하는 것은 비록 상책이기는 하나 이제 이 수용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중앙에는 옮길 만한 곳이 없고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기퉁에 있더라도 큰 해가 없으며 우도 수용과도 매우 가깝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이 포는 외인이 왕래하는 길에 당하여 반드시 이곳에 머물면서 바람을 기다리는데 허시를 밝게 볼 것이므로 영을 설치하기는 또한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데 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는 앞에 큰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만약 영을 설치하면 외선이 저들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에게 허시를 보인다는 것이 어찌 염려할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게하소서 하였다.